우리 PLI를 서울, 부산 이렇게 개강했는데 부산 PLI 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 그 택시 그거 뭐라 그래? 차 위에 이렇게 거기에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정교회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목요일이었거든요.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기사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요즘은 안 나가요. 그래서요, 헐 이랬는데 그 목적지에 갈수록 교회 외관이라고. 그래서 강의하러 갑니다. 했더니 나한테 딱 그 백밀러로 나를 딱 째려보시면서 제대로 알고 강의를 해야지. 딱 그래서 지가 제대로 못 살면서 강의하는 놈들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 이러는데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보셨구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술 전한다. 그래서 내가 헐 그거 무소유는 법정 스님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계속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 도착할 때까지 은혜가 안 돼. 이게 뭐지? 뭔 시츄에이션이지? 이랬는데 그때 내가 요금을 정산하고 딱 내리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런 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력을 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20대에는 불교에 심취했다가 또 성리학을 꺾고 기독교로 왔는데 와서 깜짝 놀란 게 불독교, 유독교 이런 거.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한국학 하는 대학원생들이 거의 주교재처럼 보는 책이 있어요. Confucianism, Law and Democracy라는 책이 있어요. 공동 저자예요, 내가. 유교가 한국 정치와 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거 분석한 거는. 내가 그거 전문가라니까. 근데 내가 회심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깜짝 놀란 게 유교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인 게 유독교예요. 오 마이 갓. 이건 개혁 신앙이 아니야. 개혁주의가 아니야. 근데 간판 장로교야. 유독교를 하고 있어. 그러더니 또 어디는 또 불독교야. 여긴 차라리 참선해야 돼. 그러고서 무소유를 막 강조해. 헐, 가난한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을 자랑으로 알고. 무소유할 거면 절에 가. 도대체 크리스찬이 뭔데?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해 줍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김정은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왜 공포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강도가 뒤에 무시무시한 칼을 딱 들고 집에 배를 눌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내와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싸워야 돼. 다 같이 죽을까? 어리석은 거랑 사랑을 구분을 못합니까? 그러면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위그노 얘기 했었죠. 크리스찬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이때 파고든 게 뭐예요? 교회 내에 누가 침투해? 주사파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거짓말을 걸고 무슨 짓을 해? 주사파 사상을 전파시키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 그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나타난 자들이 있었으니 복음주의를 가장한 주사파들이 돼. 여기서는 가르쳐주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무소유를 추구하자. 이러면서 지는 집에 가면 금괴가 쌓여 있어.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또 속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알쓸신잡이라는 프로예요. 알죠 여러분? 이 알쓸신잡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그중에 특별히 그지 같은 게 이거였어요. 동학 얘기. 제가 싫어하는 유백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시민인데 근대적 시민의 자질을 못 갖췄어. 그래서 제가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봉건사회의 백성 필이 나는 이분이 뭘 주장하시냐면 동학이 위대했다. 이게. 동학 농민운동.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 합동 목사님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야 될 해에 동학을 기념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미쳐도 저렇게 미치면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동학에 대해서 좋은 얘기 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뭐냐면
부르르 떨면서 아 동학 위대했어 우금치 전투 이러면은 저 알쓸신잡의 저 백성들이 막 떠들면서 우금치 전투 얘기할 때는 또 뒤에서 웅장한 음악을 또 깔아줘. 그래서 와 위대한 동학혁명 저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일본군이 잔인하게 진압해갖고 흑흑흑 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전봉준 녹두장군 이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직접 연구하다가 막 깬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정체가. 근데 여러분이 나처럼 전문가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방학 때 배 깔고 방바닥에 따뜻한데 배 깔고 과자 먹으면서 백범일지만 다시 읽어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 좌파들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뭐냐면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쟤들 눈엔 안 보이나 보다. 김구 선생님이 동학에 투신하셨던 분이에요. 동학의 짱이고 지역장이 접주인데 접주 대리까지 하셨다니까? 만 19세에. 그래서 전투에도 참여하셔요. 백범일지에 보면 동학의 실상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속여도 애들이 속아.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백범일지를 안 읽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백범일지 읽어봤냐? 그러면 읽은 놈이 없어. 그래서 대학은 다녔는데 다닌다는 의미가 왕복의 의미인 거야. 집과 학교를 왕복했어. 이런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기가 가능한 거야. 안 읽어봤으니까 막 뻥치면 그냥 뻥이 다 먹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조선시대 삼정의 문란 저거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야 북한이 만약에 오늘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나라도 아니니까. 그러면 100년 뒤에 어떤 멍청한 애가 외세의 괴롭힘으로 북한이 무너졌어 흑흑흑 이러고 앉아있는 꼬라지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조선이 안 망하면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다가 이런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이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민중이. 그러니까 동학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동학이 뭐냐 했더니 온갖 민간신앙과 샤머니즘을 융합해갖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부적을 태워서 마시면 병이 낫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주민 외우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부적 씹어 삼키고 이거 목에 넘어갑니까? 이것도 미스테리야. 그래가지고 또 재를 물에 타서 먹어. 뭐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치병에 대한 믿음이 1차 농민봉기를 지휘한 전봉준의 전술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은 게 일본군이 이 당시에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당시 최고의 무기야. 개인 화기로는. 그래가지고 명중률 높고 재장전 쉽고 그래가지고 반도에 딱 들어왔는데 스나이더 소총으로 딱 전투를 하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동학군이. 왜냐하면 자기 접주가 빨리 주문을 외워서 스나이더 소총이 위로 휘어야 되는데 안 휘어. 그러니까 이자가 주문을 제대로 못 외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지몽매의 절정판이지. 이걸 왜 위대하게 자꾸 표장을 하냐. 민중혁명을 정당화시켜야 다음 단계의 공산혁명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혁명론자들은 동학혁명을 미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상을 알면 처절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생계형 의병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국사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의병장들이 멋있게 짠 나와.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멋있는 애국자로 포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낮았냐면 이거 보세요. 백범일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학군이 전투를 하다가 후퇴를 해갖고 폐업사라는 절에 퇴각해 있었을 때 얘기예요. 김구 선생님은 자기 부대에서 약탈을 하거나 부녀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자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엄벌에 처했다고. 못하게 하는. 그랬더니 그거 하려고 여기 왔다 이게. 생계형 의병인데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보세요. 이동엽이라는 자 부대로 탈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김구 부대는 군인이 없어. 점점 줄어들어.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빡세요. 진짜 전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서 노략질하면 매 맞고 총 뺏기고 이러니까 이동엽 부대로 가면은 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동엽 부대는 병력이 늘어나는데 김구 부대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 없이 죽창이나 무기를 들고 일어서면 그게 폭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권사님들 뜨겁게 기도하는 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를 딱 듣고 마무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다. 동네에서. 교장 선생님을 이런 푸대자루 같은 데 담아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완장찬 애들이 죽창으로 막 찔러서 죽이는 걸 자기가 어릴 때 봤다. 그게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혁명동지라고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할 때 얘기했던 김산 있죠? 김산 평전을 보세요. 김산이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혁명기에 조선 출신의 혁명 영웅이지.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국 공산당들이 지역의 지주와 지식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아침부터 차마 여러분 이거 19금이라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평등해서 좋죠? 잔인한 게 평등해요. 죽는 게 다 평등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지식을 갖추고 무엇이 옳은 건지, 도덕이 뭔지, 윤리가 뭔지 이런 걸 알고 일어서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민심은 천심이다. 이따우 정치의식은 쓰레기입니다. 퍼블릭 센티먼트라는 거는 절대로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군중이 분노하는 게 어떻게 정의의 기준이 됩니까? 폭도인데 그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스티스는 기반이 달라야 됩니다. 레벨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떤 자들이 아니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 그 기자 입을 내가 미싱으로 확 꼬매버리고 싶다. 넌 그 수준으로 어떻게 기자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돼요. 법은 감정일 수가 없어요. 감정적 법이란 말은 법을 모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냉정해져가지고 누구의 권리인가를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법이 이성이지 어떻게 감정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 감정에 맡겨볼까요? 죽창 들고 나와서 그게 무법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군중이 모여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어떻게 하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군중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게 하늘의 뜻이지.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한 백성이지. 그 법에 저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달라드는 게 어떻게 하늘의 뜻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모여서 결의하는 게 어떻게 하늘의 뜻이 되고 그것이 법이 될 수 있습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더러운 악한 뱀의 목소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기초로 인간이 합의한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계형 의병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보면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쫄병이었던 사람이 없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형아들, 남학생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쫄병이었던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 군대 얘기하면 꼭 그렇잖아요. 자기 있던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잖아. 북한에 침투하는 부대 아니지.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취사병이 제일 힘들었어 막. 전 부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 밑에 있던 군종병이 제대하면서 엄청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쓰러질 뻔했대. 군종병은 군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군종병 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슬픈 게 뭐냐면 김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강원도 의병의 참모장이었다. 경기도 의병의 중대장이었다. 막 두령이고 대부분 의병 두령이고 쫄병이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쫄병하다 왔는데요 하는 애가 없는 거야. 다 자기가 뭐 참모장이고 막. 그래서 야 여기 형아들이랑 교제하면은 엄청 뭘 배우겠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봤더니 순전한 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참모장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군대의 규율이나 전략이 뭔지도 모르고 국가가 뭔지도 모르더라. 근데 무슨 나라를 세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요. 공화국이 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시위하러 갈 때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내가 그거 전문가인데 공화국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땡땡이 치지 말고 수업이나 들어라.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화국이 뭔지 모르는데 공화국을 어떻게 세울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뭐 강도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으면. 완장차고 자기 원한이나 갚고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하고 한성감옥 학생들한테 맨날 그 비교해 주는데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안중근 파리 하는 애들 있죠? 제가 또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또 우려먹을까.
슬픔이 몰려와요, 나는. 그래서 내 책이 또 나와요. 책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1919이라는 책인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 교수랑 같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1919년은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던 해이기 때문에 한국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에서도 중요했고 중국도 오사운동이 일어나죠. 이거를 우리가 아주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주로 하는 건 감성팔이에요. 감성을 막 불질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팀을 이끌 때 지금은 이제 경찰대학의 교수님으로 가는데 제 후배가 우리 연구팀의 연구원이었어요. 류모 교수라고. 지금은 훌륭한 교수님인데 그때는 코 흘리고 막 그랬는데 본인은 인정 안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얍삽하기 때문에 후배한테 그걸 떠넘겼어. 안중근 연구를. 왜냐하면 한국 사법의 근대성과 근대화를 연구해야 되는데 나는 편하게 이도 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안중근 연구했다가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연구실 앞에 폭탄이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료를 제대로 보면은 친일파로 몰리기 때문에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으셨던 리순 감옥이 거기가 일본이 조차지로 관리한 데이기 때문에 감옥도 일본 감옥, 재판도 일본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또 애국자 역사학자들께서 소설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일본이 부당하게 한성에 와서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받게 했다 그러면서 막 부르르 떤다고. 그래서 제가 한성 감옥에 계시면 뭐가 좋은데? 한성 감옥 끝내준다 그랬죠 내가. 칼 쓰고 차고 차고 화장실 어떻게 가? 여기요 간수가 풀어주나? 대한마사회에서 알바해 보신 분 있어요? 거기가 훨씬 청결하다. 우리 독립영웅들은 잘못하면 장티푸스로 죽어요. 너무 불결해가지고. 근데 김구 선생님이 고백하는 게 뭐야? 한성 감옥에 계실 때 밥을 안 줘요. 감옥에서 사식이 아니면 굶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집신을 꽈. 그리고 간수 인소라에 장터에 가서 팔어. 들어오는 길에 국밥 사 먹고. 이게 한성 감옥의 실태였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또가 통감부 설치하기 전에 한성 감옥 실태 조사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너 왜 잡혀왔니?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너는 왜 왔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얘 잡아온 애 나와봐. 전데요. 얘 왜 잡았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로 왜 왔는지 모르는데 오면 일단 맞아야 되거든요. 면역력이 좋으면 살아남고 면역력 약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한성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으면 뭐가 좋냐고. 제가 서대문 형무소 상황이랑 한성 감옥 상황을 딱 두 개를 비교해주고 학생들한테 네가 이 당시 범인이면 어디로 갈래? 선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100% 서대문 형무소를 택한다고.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가서 장티푸스 걸려 죽는 건 자주가 아니에요. 주사파들이 말하는 자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법률가 대회에서 한번 발표를 했거든. 이 사법 시스템. 이또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조선에 가서 사법개혁만 해줘도 조선인들이 나를 열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적인 이 저스티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법제도만 개혁해줘도 얘들이 나를 막 신처럼 떠받들 거야. 그런데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정신을.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고백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신기한 놈들이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정치화될까 봐 도쿄 본국에서 법원장을 소환합니다. 처음에는 이 법원장이 근대 법학에 쩔어가지고 절차대로 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지 형소법을 그대로 적용해갖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거 실현해 주려고 하다가 러시아 변호사까지 끼니까 이거 국제 문제화된다. 이래가지고 변호인이 8명이 붙었어요. 안중근 의사한테. 그랬더니 이거 야 본국에서 불러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빨리 끝내라고 했지. 이러고서 돌아와가지고 빨리 끝내는 거야. 그때 안 의사께서 사형 집행 당하시기 전에 기록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도 빨리 개명해서 이런 감옥 시스템 같은 거 갖춰야 된다. 이게 모더니티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 그러니까 시간 되면 체조시키고 옷 입히고 이게 되거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백오인 사건을 겪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거든. 데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 그래가지고 미수다 이랬는데 그게 다 조작된 거예요. 왜 기독교를 일제가 때려잡고 싶었냐면 기독교가 가장 큰 적이에요. 왜냐하면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선진학문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애들이 똑똑해지고 그럼 독립의 기초가 세워져요. 한국교회 핍박에 정확하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교회의 장점이 10가지인가로 정리돼 있어. 내가 그거 보고 엄청 은혜 받았다. 뭐냐면 일단 청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도박을 끊고 술을 끊는 거예요. 끝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건전해져요. 그리고 도덕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 때도 구속됐던 목사님이 뭘 기록해 놓습니까? 여기 다 나와. 그러니까 이가 들끓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이와의 싸움이다. 이와의 싸움.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찬 리더들이 감옥에 gat혔는데 여기 뭐 이가 들끓으니까 목사님 한 분이 똑똑한 분이죠. 이를 잡아. 그래가지고 그 이의 사체를 모으시는 거예요. 네, 일본의 근대를 이끌었던 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치밀하게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엘리트가 교도소 소장으로 오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제일 겁먹는 게 뭐였냐면 개명한 대일본 제국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꼭 영미를 들어 예로. 그러면서 영미의 지식인이 보면은 기절하겠죠? 이러면서 이를 보여줘. 빈대 잡은 거랑. 그러면 일본이 스트레스 받는 게 영국이거든. 그 똑똑한 목사님이 빈대랑 이 사체를 보여주니까 일본의 엘리트 관료가 깜짝 놀라면서 누가 이따위 짓을 하냐. 그러면서 원래 스팀에 소독해서 주거든요, 옷을. 그걸로 당장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밥에서 돌 나오면 또 돌을 모아. 수감자들이 또 비판했죠. 아니 대일본 제국에서 영국인들이 보면 참 비웃겠네요. 이러면 또 바꿔줘. 그 컴플렉스가 강력해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스팀이나 그 쌀이 왜 그 모양이 됐냐면 조선인들이 훔치거든. 쌀 있으면 팔아먹고 돌로 채워놓고 스팀 쪄야 되는데 기름 팔아먹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